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경찰 상부의 외압 의혹도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와 여론은 어딘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원은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 특위 간사이신 김현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우선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한 사건입니다. 예. 국정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국정원의 1, 2, 3차, 특히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3차장 직속 아래 대북 심리정보국이라고 조직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그래서 그 산하에 1, 2, 3팀을 두어서 총 76명으로 밝혀지고 있죠. 이분들이 대북 심리전은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12월 16일 날 3차 토론회 직후에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수사 결과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이례적으로. 예. 이것 역시도 경찰이 경찰법을 어기고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원법을 어긴 그런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한 그런 불법 선거 운동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나 김 의원께서 생각하는 이번 의혹의 정점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고 지휘선상에 있었던 그 제3차장이나 민병주 국장 등 다 여러분을 지금 이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고발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독대 보고가 부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실국장 나 부서장 지시 사항 중에 대통령이 그 야심차게 했던 4대강 문제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독대 보고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것이 의혹이고요.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의 직속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받았던 독대 보고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찰에서는 따져 물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여부를 지금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압력 전화를 넣었고, 그다음에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 댓글을 확인해놓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확인됐고요. 또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지금 수사에서? 글쎄, 이제 오늘 어저께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오늘 이제 일제히 각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시를 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여부가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6월 19일 이전에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를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 선거법도 당연히 위반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이제 좀 경악스러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가 더 필요하기보다는 어쨌든 보강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까지 구속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어저께 검찰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미뤘고요. 오늘은 국정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이 지금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과거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지만 결국은 현재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미림팀에 의한 도청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규 전 당시 국정원장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11일 날 국정원 요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댓글에 흔적이 없는데 왜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냐라고 토론회 때도 얘기했고 기자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분께서는 12월 16일 날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 때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선교 당시 대변인도 이미 그러니까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토론회 때 나와서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단순히 김용판 서울청장이 단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겠느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하나는 심재철 위원장이 당시 12월 14일 날 오전에 김규용 경찰청장을 만나서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고요. 그다음 2, 3일 안에 결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아주 그것이 딱 들어맞게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서울경찰청장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뒤 정황을 다 놓고 보면은 실제로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듯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특히 최동호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루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그럼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아왔을 때 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혹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했지만 원장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민병주 전 국장 그 다음에 제3차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같이 걸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했던 것처럼 국정원법은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관련된 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는 소환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김 의원님. 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박원순 제약 문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몇몇 의원들께서는 앞장서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향후 당의 대응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이 국정원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뭐 수긍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일을 다 놓고 이것만 매진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민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진주 의료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남양 유업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저희가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당 차원에서 전개하고요. 또 하나는 5.18을 정말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또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또 지방선거도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좀 부족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예.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합의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저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관철을 시켜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국정원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언론의 다각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저희 당의 진선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인 만큼 예. 좀 애정 어린 비판 예. 그리고 관심 또는 뭐 제보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김 의원님 아침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 김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민TV